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신고가를 한번 찍은 이후에 다시 살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전에도 박스권 장세가 한 달 넘게나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쪽에서 등락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은 부분이고,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하락 이탈이 될 경우 우리가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정 흐름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리플과 SC 소속이 이제 그 끝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네, 그리고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문가가 이 SC는 리플을 상대로 항소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바로 존 디튼 변호사이죠. 우리 리플의 굉장히 친화적인 변호사입니다. 자, 최근 이 크립토쇼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SC가 현재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 자, SC가 현 판결에 실망했을 수 있지만 항소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튼은 항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토레스 판사에게 다시 돌아가서 리플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 또 만약 이 항소 제2순회항소 법원에서 이송이 될 경우에도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C가 만일 항소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 그리고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이 이미 사임을 했는데 기존의 겐슬러 체제 하에서 좀 가능한 일이죠. 이제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이제 곧 폴 애킨스도 새로운 S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것이고, 폴 애킨스는 이미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다만 폴 애킨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크 우에다가 이 임시 대행 체제로 현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마크 우에다 또한 이 겐슬러의 포괄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겐슬러는 역대 위원장 중에 가장 최악의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2순회항소 법원에서도 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10% 미만이다. 현재 제2순회항소 법원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이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SC 앞길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SC가 항소를 계속 강행하기보다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판사도 완전히 뒤집힌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를 이제 처리하는 형태로 이 소송은 종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우선 현재 바로 오늘입니다. 자, 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녘쯤 될 거고요. 이 비공개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잠깐 보시면, 네, 내용 중에서 바로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리플과 SC 소송을 좀 염두에 두고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재 SC 같은 경우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현재 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 또는 철회 여부가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되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소송 종료를 결정한다면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 SC 같은 경우는 이 겐슬러가 물러나게 됐고, 그리고 폴 애킨스가 현재 인준 절차를 잘 밟고 있기 때문에 이 마크 우에다가 회장 직무 대행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 위원이 총 5명 중에서 2명이 현재 빠진 상태이고,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그리고 캐롤라인 크렌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자, 과거 내용을 보시면 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또 리플 소송전을 두고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무분별한 이 폭압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리고 캐롤라인 크렌쇼 같은 경우는 이 갠슬러만큼 굉장히 악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 반대의 표를 던진 인사이기도 하고, 또 리플과 SC의 소송에 앞장을 섰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도 이 퇴출이 이미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반암호화폐 SC위원 바로 캐롤라인 크렌쇼가 SC에서 퇴출이 됐다. 자, 지난 18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번째 임기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 토론 청문회 투표가 추정가 됐고, 크렌쇼 위원의 퇴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C는 이제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정책 걸림돌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우리 리플 그리고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로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비공개 회의 때 리플과 SC의 소송을 다루면서 이 소송 항소를 처리하는 형태로 아마도 종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빠르면 이번 주 말이라도 소송은 이제 끝이 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의 변곡점이 굉장히 임박했구나라고 엿볼 수가 있겠고, 이 소송이 실제 마무리가 되면은 리플은 그동안도 많이 상승을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소송이 벌써 4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 리플은 이제 맹지에서 탈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에서 맹지를 탈출하게 된다는 건 그 가치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대형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고가가 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고,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고,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났다고 해서 굉장히 미미한 파동이 불과하죠. 이 구간을 우리가 오히려 활용하면서 수량을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고점은 좀 유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털리면 절대 안 되시죠. 오히려 수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추격 매수의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10에서 최대 30%까지 비중을 살짝 자발적으로 덜어낼 거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 출현했을 때는 우리 개인분들이 모두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이때 다시 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차트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자, 이 투자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러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가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죠. 자, 바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코인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면서 돈을 계속 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을 여러분께서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기는 날로 향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조금 얄밉게도 이 행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로 좀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서명한 주요 행정명령들에는 에너지 관련돼 있고 불법이민 차난, 국경 관련이고 또 아래쪽 보시면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모두 철회했다. 78개나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해서도 이제 탈퇴를 했죠. 자, 그런데 예고를 했으나 서명이 안 된 행정명령에 바로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상대 신규 관세 부과 그리고 바로 가상화폐 정책 관련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1월 24일 바로 내일입니다. 자, 내일 이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좀 악재성입니다. 바로 일본발 금리 인상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24일 내용을 보시면 네, 1월 24일 금요일 12시에 이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자, 이번에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 인바, 이 세계 금융시장 또 요동치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정책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이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반이 찬성한다라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또 현재 이 교도통신은 금융시장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생각했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범위 아니어서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견해가 대세로 자리를 잡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 바로 엔캐리 청산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말에 일본에서 이 금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던 것이죠. 이것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고, 자, 그렇게 8월 초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모두 무너졌고, 이때 당시 비트코인 마이너스 25%,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 그림이 정리가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현재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만일 동결이 되면은 그대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정황상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급락 흐름을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손실을 보고 난 이후에 기사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봤구나 하면서 좀 한탄을 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비중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중에 급락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가 이 덜한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너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위험과 기회의 합한 언어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현재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고, 또 이때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게 아마 이 엔캐리 청산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 급락 흐름 전개된 이후에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횡보흐름 갔다가 바로 그 반등 흐름 전개됐기 때문에 아마 급락 흐름 전개된 이후에 요 바닥을 다칠 때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표가 있게 되면서, 자,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급등 흐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켈의 청산이 나타난 이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이 행정명령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이 부분은 좀 대응 전략을 짜 두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텔레그램방 통해서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에 대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대로 언제라도 들어오시면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